믿기지가 않아. 나 지금 눈물이 멈추질 않아. 이건 콘서트가 아니야. 역사야. 3년을 기다렸어. 그리고 그들이 7명 그대로 돌아왔어. 지금 이 순간을 살아있는 채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세계 최대 음악지 롤링스톤이 이 컴백에 던진 한 문장은 딱 이거였습니다. 컴백이 이보다 더 클 순 없다. 그리고 바로 그날 팝 콘서트가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10만 명이 몰려들었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무려 1840만 명이 같은 화면을 지켜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2026년 3월 20일 방탄소년단이 정규 앨범 아리랑을 발매했습니다. 멤버 7명 전원이 군복무를 마친 뒤 처음 내놓는 완전체 앨범, 2020년 이후 약 5년 만의 정규작이었습니다. 제목 아리랑은 한국의 전통 민요이자 재회와 회복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평론계는 초반 트랙들이 초기 힙합의 공격적인 에너지로 회귀했다며 이 앨범을 두고 가장 실험적인 방탄소년단이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앨범이 나오기까지의 길은 짧지 않았습니다. 7명은 2024년 6월 맏형진을 시작으로 한 명씩 전역했고 2025년 6월 마지막 멤버까지 전원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 9개월 뒤 이들은 흩어졌던 7조각을 다시 맞춰 완전체로 돌아온 겁니다. 결과는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빌보드 200 데뷔 1위, 그리고 3주 연속 1위. 그룹 앨범이 3주 연속 정상을 지킨 건 2012년 이후 10여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미국 첫 주 성적만 64만 1천 장 상당, 그중 순수 판매 53만 2천 장은 방탄소년단 역대 최고 판매 기록이었습니다. 바이닐은 첫 주에만 20만 8천 장이 팔려 1991년 이후 그룹 최대 바이닐 판매주를 세웠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는 발매 첫날 스트리밍 1억 1천만 회, 애플 뮤직에서는 115개국 1위, 어느 지표 하나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매 바로 다음 날 이들은 무대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에 진짜로 뒤집힌 건 정작 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지구 반대편이 먼저 뒤집혔습니다. 3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 무료 공연은 사실 팝 콘서트가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역사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첫 사건이었습니다. 완전체 7명이 함께 무대에 선 건 무려 3년 9개월 만이었고 이 무대 하나를 위해 동원된 크루만 7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됐습니다. 기록된 시청은 1840만 뷰. 그 순간 전 세계가 같은 화면을 보며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 언론들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생중계는 190개국에서 184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음악 전문지 버라이어티는 이 앨범의 3주 연속 1위 기록을 두고 그룹으로선 10여 년 만에 나온 대기록이라고 짚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터진 건 롤링스톤이었습니다. 롤링스톤은 전설적인 음악평론가 롭 셰필드의 리뷰를 전면에 실었습니다. 헤드라인은 BTS, 아리랑으로 컴백을 완벽하게 해내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론가의 글을 제가 그의 목소리로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컴백이 이보다 더 클 순 없습니다. 왕들이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비, 그리고 정국. 7개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다시 하나로 뭉쳤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아리랑의 힘입니다. 롤링스톤 UK는 이 앨범에 별 5개 만점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롤링스톤과 NME는 연말의 아리랑을 2026년 올해 최고의 앨범으로 나란히 선정했습니다. 경제지 포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인은 군복무를 마친 BTS, 세계 최대 팝 그룹 중 하나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컴백 투어를 시작하다. 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RM의 첫 마디를 포춘은 그대로 옮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PBS 뉴스아워는 이 컴백의 무게를 전문가 두 사람의 입을 빌려 짚었습니다. 먼저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씨, 이어서 문화평론가 하재근 씨의 진단을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K-팝을 향한 전 세계의 팬덤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지금, 이들이 몰고 올 파급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의 헤드라인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BTS 2.0은 이제 막 시작됐다. 이 매체는 광화문 광장을 두고 단 한 번도 팝 콘서트가 열린 적 없던 역사적인 장소. 라고 표현했고 공연이 끝난 뒤 10만 관중을 안전하게 내보내는 데만 약 2시간이 걸렸다며 그 광경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다고 적었습니다. 무대 위 멤버들의 육성도 그대로 실렸습니다. BTS 2.0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벅찹니다.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미. 이제 팬들의 반응입니다. 한 미국 팬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 새벽 4시에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봤어. 근데 첫 소절 나오는 순간 그냥 무너졌어. 얘네가 진짜 돌아왔구나 싶어서 계속 울었어. 한 멕시코 아미는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전부 광장에 모여서 같이 봤어. 스페인어 자막도 없는데 10만 명 따라서 다 같이 아리랑을 불렀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유럽의 한 네티즌은 10만 명이 한 목소리로 한국어를 떼창하는데 소름이 쫙 돋았어. 이게 지금 지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맞냐? 고 놀라워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팬은 우리는 새벽 2시였는데 온 가족이 안 자고 다 같이 봤어.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흥얼거려. 라고 적었습니다. 필리핀의 한 아미는 이 사람들 군대 다녀와서 실력이 줄기는커녕 더 세졌어. 이게 말이 되냐고. 라며 흥분했고, 인도의 한 팬은 10만 명을 2시간에 걸쳐 안전하게 내보냈다는 뉴스 봤어? 이건 콘서트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행사야. 라고 표현했습니다. 댓글은 초단위로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이야? 신이야? 3년 기다린 보람이 있다, 진짜. 나 지금 회사인데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음. 군대 갔다 와서 실력이 더 늘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7명 다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이미 이겼다. 이 무대를 실시간으로 본 게 평생 자랑거리가 될 거야. 짧은 감탄들이 릴레이처럼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한 네티즌이 솔직히 데뷔 10년 넘은 그룹이 그것도 군백기까지 겪고 이 정도 성적이 나오는 게 가능하냐? 고 묻자 또 다른 팬이 그게 바로 방탄이 다른 이유야. 공백을 약점이 아니라 서사로 바꿔버렸잖아.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팬은 조금 다른 결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어. 근데 이 7명이 다시 무대에 서는 걸 보니까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더라. 얘네는 나한테 그냥 아이돌이 아니야. 이 댓글엔 국적이 제각각인 좋아요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물론 모두가 극찬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음악 웹진 피치포크는 이 앨범에 10점 만점에 5세점을 주며 무의미하다, 열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혹평했습니다. 포브스 역시 성숙하고 맹렬하지만 고르지 않다. 고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혹평마저도 순식간에 화제가 됐다는 겁니다. 한 팬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피치포크가 5세점 줬다고? 근데 이 앨범 3주 연속 빌보드 1위인데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 또 다른 네티즌은 혹평조차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게 바로 진짜 슈퍼스타라는 증거. 라고 적었습니다. 결국 소수의 혹평은 전 세계를 뒤덮은 극찬의 물결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전 세계 SNS에는 BTS is back이라는 해시태그가 폭발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방탄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국경도 언어도 다른 190개국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광화문의 열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4월 9일 고향을 시작으로 방탄소년단은 아리랑 월드 투어에 돌입했습니다. 23개국 80여 개 공연, 4만에서 5만석 규모의 스타디움을 360도 무대로 채우는 대장정이었습니다. 티켓은 한국과 북미, 유럽에서 판매 개시 수시간 만에 동났고 무려 41개 스타디움이 전석 매진됐습니다. 투어 전체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4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고향 공연 기간 팬들이 티켓과 굿즈에 쓴 돈만 약 55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이 월드 투어가 5월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을 때 세계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공연을 하루 앞둔 5월 6일 방탄소년단 7명은 멕시코의 대통령궁 국립궁전으로 초대받았습니다. 빌보드를 비롯한 외신들은 이들이 셰인바움 대통령과 무려 40분간 환담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들을 귀빈 방문객으로 예우하며 기념패를 전달했는데 거기엔 방탄소년단이 음악으로 멕시코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고 존중과 공감, 다양성과 평화의 공동체에 기여했다는 찬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7명은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궁 발코니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 아래 소칼로 광장에는 단 5시간 만에 5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RM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초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너희를 좋아해요. 서툰 스페인어였지만 광장은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뷰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스페인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해볼게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멕시코가 너무 그리웠어요. 이곳의 에너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그리고 셰인바움 대통령이 짧지만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제가 이미 그들에게 말했어요. 내년에 꼭 다시 와야 한다고요.
이 장면에 전 세계 팬들이 다시 들끓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직접 발코니에 세워졌다고? 이건 가수 대접이 아니라 국빈 대접이잖아. 다른 나라 팬들의 부러움 섞인 농담까지 댓글은 또 한 번 국경을 넘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 이 투어가 7년 만에 영국 런던에 도착했을 때는 세계 최대 음악지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이틀간 공연했는데 모인 관객만 13만 명, 2019년 개장 이래 이 경기장 회당 최다 관객 기록이었습니다. 영국의 대표 매체 롤링스톤 UK와 가디언은 이 공연에 나란히 별 5개 만점을 매겼습니다. 롤링스톤 UK의 평가를 제가 그 매체의 목소리로 대신 전해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밴드의 왕좌를 되찾았다. 가디언은 이 무대를 두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즐거운 장관. 이라 적었습니다. 7년 전 이들은 한국 가수 최초로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단독 공연을 연 바로 그 그룹이었고 팬들은 그날의 감동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상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무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26년 7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결승전,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그 무대에 사상 처음으로 하프타임 쇼가 도입됐는데 방탄소년단이 마돈나, 샤키라와 함께 그 공동 헤드라이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스틴 비버와 콜드플레이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이 함께 서는 그 무대의 맨 앞줄에 한국 그룹이 선 겁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 라인업을 전하자 전 세계 팬들은 다시 한번 들끓었습니다. 슈퍼볼도 아니고 월드컵 결승 하프타임을, 그것도 사상 첫 무대를 방탄이 연다고? 이제 이들은 한 나라의 가수가 아니라 지구의 헤드라이너다. 짧은 감탄들이 또 한 번 국경을 넘어 이어졌습니다. 파장은 무대 밖으로도 번졌습니다. 서울 단독 공연 딱 한 번의 경제 효과가 최대 1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됐고 컴백 주말 롯데백화점 매출은 30%, 신세계는 48%가 뛰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의 BTS 굿즈 매출은 무려 430% 폭증했습니다. 고양 공연장 인근 치킨집 매출은 158% 늘었는데 그 손님의 80%가 외국인이었습니다. 2026년 1분기 방한 외국인은 476만 명,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방탄소년단이 한국 경제에 한 해 기여하는 약 46억 달러의 일부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이끄는 한류의 힘은 음악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110억 달러를 넘어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쳤고 농식품 수출도 역대 최고인 13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 퍼진 방탄소년단의 팬은 약 3천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는 세계 11위로 올라섰고 정부는 아예 한류 사형이라는 이름의 300조 원 규모 문화산업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현상을 두고 한 그룹이 한 나라의 관광과 경제를 통째로 움직인다. 고 표현했습니다. 이 위상은 각종 지표로도 증명됐습니다. 2026년 현재 멤버 전원이 빌보드 핫100과 200에 이름을 올렸고 그중 지민과 정국은 각자의 솔로곡으로 빌보드 핫100 정상회까지 올랐는데 이는 한국 솔로 가수로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서는 정국이 가장 영향력 있는 한류 스타 솔로 부문 1위에 올랐고 포브스 코리아가 꼽은 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 순위에서도 방탄소년단이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7개의 목소리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것이 바로 아리랑의 힘입니다. 한 외신 칼럼니스트는 자신의 글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 7명이 그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나라를 통째로 세계 지도 한복판에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아미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군백기 4년 뚫고 7명 완전체로 돌아온 거 실화냐? 진짜 낭만쩐다. 광화문에서 10만 명이 아리랑 떼창. 이건 국뽕이 아니라 그냥 팩트임. 뜨거웠던 해외 반응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 석자가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을요. 이상 채널 시그니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